안녕하세요. 마더톡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번 강의는요. 우리 삼각함수의 역수의 정의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어요. 그렇죠? 삼각함수에 대해서 쌤이 그래도 한번 리뷰를 좀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요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에서부터 한번 우리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삼각함수를 다시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삼각함수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삼각함수 정의는요.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은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원이 이제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인 이런 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맨 처음 배울 때 삼각함수의 뜻 단원에서 동경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 막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동경이 자 요렇게 지금 동경은 요렇게 세타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를 이루는 요 반직선을 이제 동경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동경이 이 원과 만나는 점 걔를 우리가 P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특히나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를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반지름 R이라고 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갔었냐면은 이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쵸? 근데 이 원이 어떻게 생겼는데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R제곱 이렇게 생긴 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P좌표를 어떻게 세팅했었냐면 얘를요. R 코사인 세타요.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요. 이렇게 세팅해 줄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바로 삼각함수 정의였었어요. 자, 얘가 이제 세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요.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P 좌표는 사실 이제 X, Y다 라고 뒀었을 때 이렇게 우리 수선해발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R분의 X 좌표다. 반지름분의 그 X 좌표. 저 점의 X 좌표다 라고 읽었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어떻게 갔었는데요? 사인 세타는 그러면 얘는 R분의 반지름분의 이번에는 높이. 다시 얘기해서 Y 좌표요. 그래서 Y 값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의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다. 탄젠트 세타는요. 얘는 X분의 Y. 다시 얘기해서 원점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네. 탄젠트 세타는 이제 기울기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와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 중학교 때는 이 90도까지밖에 안 다뤘었단 말이에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세타가 이제 돌죠. 예각이 아닌 둔각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이제 좀 확장된 정의를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었어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면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었냐면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그냥 뭐가 될 거고 X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가 될 거다. 얘는 Y 좌표가 될 거다.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 그대로 되겠죠. 얘는 X분의 Y가 되겠다. 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X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에서만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서는 코사인, 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다 그려봤었고요. 탄젠트 함수 그래프도 그려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저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었었죠. 원 위에 점이었었다.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걔네들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세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요. 어떻게요? 이 X, Y라는 원 위의 점을 얘를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원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바로 X, Y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라고 세팅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정의를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뭐 사인 세타 얘네들의
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들 어떻게 갔었냐면요. 얘네들의 최대 최소값? 우리가 지금 뭐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아직 안 배웠다 했었을 때, 이거 지금 이제 미분하는 거 아직 모른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의 최대 최소값을 두자라고 한다면 걔를 뭐 K라고 뒀어요. 그래서 이 K의 최대값과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코사인, 사인, 얘네들을 사인은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래매. 어디서요? 반지름의 길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모인 원, 1인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어디도 있을 거냐면요. 요 식을 이제 바꿔서 Y와 X에 대한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요. 얘는 K의 X 빼기 3이라는 직선의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얘기는 요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잖아요. 동시에 원 위에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는 뭔진 모르겠지만 항상 3,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원에도 있고 직선에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기울기가 가장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상황, 뭐 이런 거 지금 괜찮잖아요. 요거 원 위에도 있고 그다음에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잖아요. 하지만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원과 요 직선이 정확하게 접하는 상황. 마찬가지로요. 얘도 원과 직선이 정확하게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K값이 뭐가 되고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가장 가파른 거니까 기울기가 최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거예요? 얘가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가장 가파르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니까 요거 수선의 발 떨궈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거 이용해서 K값 구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원과 접선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었죠. 원의 중심이 0,0이었을 때만 이 공식이 쓰입니다. 그때는 저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는 뭔진 모르겠지만 mx 뿔마 루트 r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 공식을 이용해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지금 요 접선인 거잖아. 맞죠? 근데 걔가 지금 몇 콤마 몇을 항상 지나야 되니까 3,0을 항상 지나야 되는 것이니까 갖다 집어넣어주면 0은 3m 그 다음에 뿔마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n값을 구해주려면은 요 3m 요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넘겨버리면 맞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은 9m제곱이 m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8m제곱이 얼마예요? 얘가 지금 1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n값이 뭐가 되겠다? 뿔마 뭐 루트 8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기울기였었던 거니까 요 n값이 지금 아까 기울기 k의 역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 루트 8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세트로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방금은 우리가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라고 했다면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사인 세타 플러스 그다음에 뭐 3코사인 세타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얘를 뭐라고 두고 K라고 둔다면 얘는 Y좌표. 그러면 얘는 X좌표. 마이너스 3X 더하기 K라는 직선과 동시에 얘를 X좌표, Y좌표라고 둔다면 이 X제곱, Y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 K값의 역할은 이때는 기울기가 아니라 뭐가 되겠네요? 이때는 Y절편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에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역시 원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서 원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K값이 가장 큰 상황, Y절편이 가장 큰 상황과 가장 작은 상황, 역시나 또 접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쌤이 좀 길어졌지만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유형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쌤이 좀 길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에서는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요, 사인 세타가 아니라 그거의 역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사인 세타를 아까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었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역수는 그럼 어렵지 않죠. 그거의 역수는 분모 문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걔는 뭐가 되겠어? 걔는 Y분의 R이 될 겁니다. 네, 당연히 Y값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만 이런 애들이 성립이 될 거예요.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 사인 세타의 역수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요. 얘를 코시컨트 세타다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코시컨트 세타. 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인 세타의 역수는 코시컨트 세타.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얘는 시컨트 세타 이렇게 있습니다. 시컨트 세타. 그래서 얘도 x분의 r, 원래는 코사인이 r분의 x 요거 썼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역수는요. 얘는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읽어요. 네, 코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는 y분의 x, 역시 얘네들 분모값은 다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때만 우리의 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가 정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룸으로써 어떤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쌤이 그 관계식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얼마다? 걔가 바로 1이다. 그러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또 공식 외울 때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 세타 값이 뭐였을 때만, 세타 값이 같았을 때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 좀 조심하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들을 유도해 줄 수가 있냐면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버릴게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된다면 어떤 공식이 유도가 되냐면 얘는 1 더하기 얘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 뭐야?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 배웠거든요.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탄젠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인 제곱 나눠주게 되면은 사인의 역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사인의 역수 아까 누구라고요? 코시컨트 세타. 그래서 얘는 코시컨트 세타인데 그게 지금 제곱이니까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요 공식에서 똑같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나눠보자. 이번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나눠보게 되면은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인 거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코사인 제곱 나누면 1이 되겠죠? 이거 앞에다 쓸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세타가 될 것인데 걔가 제곱이 있으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관계식들을 다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요. 쌤도 학생 때부터 이렇게 외웠었는데 일단 타면 타요. 활활 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카매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 타면 새카매진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세타 값은 다 같아야 되고요. 제곱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공식은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일단 코가 타는 거야. 코가 타요. 코가 타면은 뭐가 새카매지겠어? 코가 시꺼매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 코가 타면 코가 시꺼매진다. 이렇게 외우시면요. 안 까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관계식들을 어떻게 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였을 때 시컨트 세타의 값을 구해서 시컨트 세타가 누구의 역수라고요? 얘는 코사인의 역수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3분의 2니까 바로 2분의 3이다.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의 역수가 시컨트 세타다. 잊지 마세요.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래요. 이 세타의 범위가 등장했었을 때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사분면이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얘는 지금 2사분면이다 라는 거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요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네요. 2사분면 우리 얼싸안고 그 공식 기억해요. 얼싸안고 아니면 얼싸탄코 이렇게 하죠. 얼싸탄코 요게 뭐였었어요? 이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때는 사인만 양수, 이때는 탄젠트만 양수, 이때는 코사인만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수값도 사인의 역수 아까 누구였었어요? 코시컨트죠. 네. 코시컨트도 이때 양수가 되겠죠? 사인이 양수면 얘도 양수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양수면 코탄젠트도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양수면 시컨트도 양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4분면에 대한 각의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 4분면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고 얘네들만 양수야. 나머지 다 음수.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었을 때 우리는 지금 코시컨트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 이 공식으로 바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 각변환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각변환 공식 이용해 볼게요. 자, 얘가 정수파인 거니까 코시컨트는 얘도 그대로 코시컨트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바꾸고 시작하세요. 코시컨트는 누구의 역수라 그랬죠? 사인의 역수죠. 그럼 얘는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으로. 자, 그러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각변환 시켜주면 정수파인 거니까 그대로 사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세타 요렇게 올 거고 세타를 예각 취급해 주시면 돼요. 이 각변환 공식을 이용할 때는 세타를 예각 취급해 주면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가게 되면은 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죠. 탄젠트만 이때는 3, 4분면에서는 양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알면은 사인 세타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구하죠? 우리 요 공식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요. 우리 공식은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그거 제곱해주면 25분의 9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얼마죠? 얘는 25분의 16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요. 사인 제곱 세타가 25분의 16인 거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씌워주면 뿔마 5분의 4가 될 거거든. 조심해줘야 되죠. 세타가 어디 있으니까? 세타는 2, 4분면이고요.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플러스 5분의 4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 공식을 쓰지 않고도 쌤이 좀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공식을 안 쓸 거라면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중딩 때로 돌아가세요. 중학교 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가도 돼요. 직각삼각형. 부호 버리고 부호 떼고 가는 거야. 부호 떼고 그냥 세타라고 두세요. 어차피 코사인, 사인 이런 애들은 어떤 비기 때문에 그냥 빗변이 5는 아닐지라도 그냥 5라고 둡시다. 네, 비니까요. 그다음에 얘도 3이라고 둘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높이가 뭐가 돼요? 얘가 4가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예각에서만 성립하지만 나중에 부호는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얼마예요? 얘는 빗변분의 높이 5분의 4가 되겠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중딩 때잖아. 그쵸? 우리 부호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타의 범위가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2, 4분면에서 사인 세타 뭐야? 양수. 이렇게 나중에 부호만 체크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고 우리가 그 각의 부호를 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쌤은 사실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관계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유형에서 여러분들 이런 관계식에 대한 유형도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다음 마지막 한 개만 더 보고 갈까요?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수원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좀 스킬이 필요해. 딱 보자마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야? 저거 힌트 한 개 더 준 거잖아. 그쵸? 뭐 해주면?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을 제곱해주게 된다면 얘는 사인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걔가 얼마다? 걔가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얘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얼마니까 얘가? 1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차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곱의 형태도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요 4분의 3 넘기면 4분의 1이 될 거고요. 요거 2 넘겨주면은 얘가 얼마가 되겠다? 8분의 1이다 라는 힌트까지도 지금 추가로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봐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다 나왔어요. 근데 이왕이면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관계식도 이용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누군데요? 걔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요. 코탄젠트는 누군데요? 탄젠트를 역수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하면 통분해 주시면 우리 알고 있잖아.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거 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도 알고 있는 거 나왔네. 1이 되겠지. 네, 그래서 방금 구해놨었던 8분의 1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8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빼기나 혹은 더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가 오면은 우리는 제곱을 함으로써 곱에 대한 정보를 꼭 반드시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거꾸로도 예를 들어서 루트에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 1을 1로 봐서는 안 돼요. 저 1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루트가 또 있잖아. 루트 벗겨졌으면 좋겠거든. 그쵸? 근데 저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1이 1이 아닌 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로 볼 수 있다면 여기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생각해주면요. 얘는 루트에 어떻게 돼요?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완전 제곱식 완전 좋아. 그쵸? 그래서 이거 루트 풀리잖아. 어떻게 풀려요?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냥 갖고 나오시면 안 돼요. 항상 루트 제곱이 풀렸을 때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풀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각에 대한 조건 가지고서는 부호 따지셔서 절대값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쌤이 요거는 잘하는데 또 요 거꾸로 가는 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네, 이번 단원도 어렵진 않습니다. 관계식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